왜 알레르기 비염이 요즘에 점점 더 심해질까요? 그 답은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져요. 세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도 세대가 있어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내성 생길까 봐. 매일같이 드신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 걸로, 1년 내내 먹어도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염 증상이 심할 때는요, 집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상암동 정약사입니다. 앞으로 약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제가 해결해드리고, 또 약에 대한 최신 정보, 관련된 건강 정보도 아주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이번 주 소식,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사실 주변을 보면요, 전부 무슨 말씀하시냐면 알레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매년 너무 더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예요. 30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염을 고치려는 것보다는 비염하고 함께 그냥 평생을 가면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왜 알레르기 비염이 요즘에 점점 더 심해질까요? 비염 있는 분들은요, 매년 더 심해진다. 약을 쓰면 작년에는 약 한 가지 가지고 되는데 올해는 약을 한 가지로 안 되는 것 같다. 올가을에는 알레르기 약을 전에는 뭐 반알 가지고 되던 게 이제 하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답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져요. 매년 가을에. 왜 그러냐 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가을철에 꽃가루를 날리는 식물이 꽃가루를 날릴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온도가 따뜻하게 기온이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지구 환경이 변화를 하면서 뭐 온난화에 더불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대기 농도가 자꾸 증가하는데, 그러면 식물들은 꽃가루를 더 많이 날려요. 가을철에 알레르기가 왜 더 안 좋아지고 있느냐, 요즘 들어가지고 봄철 알레르기도 물론 안 좋죠. 근데 가을철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식물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아이들 말고 외래종도 되게 많은데, 얘들이 더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 작년에 이렇게 심했나? 올해 너무 심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그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관련해가지고 매년 이제 그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꽃가루 농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하거든요. 전국에 이제 뭐 10개 넘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꽃가루 농도가 더 진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20년간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 또 뭐 각종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구온난화 막는 거는 모두가 함께 해야지 되는 문제고, 지금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일단 약 쓰셔야 되잖아요.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지 효과적일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알레르기 약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가장 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물론 항히스타민제 말고도 다른 약도 있어요. 코에다 뿌리는 약도 있고, 눈이 간지러운 분들을 위해서 눈에 사용할 수 있는 점안약도 있고요, 안약도 있고, 또 코를 세척할 수도 있죠. 코를 소금물로 세척하는 것도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또는 뭐 심한 경우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코를 세척을 해주시면 코 속에 점막에 가 있는 꽃가루를 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먹는 약이죠.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우리가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은 3가지예요. 그 3가지 약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르텍이라고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세티리진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고요. 지르텍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에서 특허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또 저렴한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알 들어있는 게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2,000원 하기도 하고 3,000원 하기도 하고 4,000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국마다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라타딘이라는 성분 들어있는 약이 있는데,
원래 브랜드 이름은 클라리틴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것도 특허 만료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굉장히 변동이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르고 약국마다 좀 다르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알레그라 또는 팩소페나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비염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특허가 만료가 안 됐어요. 아마 곧 만료가 이것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료가 되면 다른 여러 제약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값이 좀 저렴해질 거고 약 이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도 세대가 있어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약에 사용을 하는 거는 대부분 2세대나 3세대 약을 쓰게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뇌로, 중추신경계로 약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나눴을 때는 1세대, 2세대고 뇌로 약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1세대인 거고 2세대부터는 거의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조금 들어갑니다. 자, 그 차이는 어떤 부작용의 차이로 나타나냐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졸음이 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 만약에 먹었는데 너무 많이 졸리다 라고 하면은 뇌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만 들어갑니다.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는 2세대, 3세대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약국에 가보시면 알레르기 비염 약 중에 알레르기 비염하고 감기에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 약들이 있어요. 비염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감기, 비염 이렇게 적혀 있는 약들은 거기에는 대체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쓰는 약 중에 뭐 액티피디 같은 거 그런 거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대체로 졸려요. 덜 졸리는 뭐 졸음을 덜 유발하는 뭐 이런 약들 있거든요. 그런 약들도 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코메키나 뭐 코트리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고요. 근데 왜 졸음을 덜 유발한다 또는 덜 졸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냐 하면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덜 졸리지만 아주 안 졸린 건 아니고 카페인이 약효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 약들은 졸음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들을 졸음을 뭐 덜 유발한다 또는 뭐 덜 졸린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 자체를 제 생각에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민한 분들은 그런 약 먹고 나서도 커피하고 술하고 같이 마신다고 해가지고 안 졸린 거 아니잖아요.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약들도 예민한 분들은 먹고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졸음을 덜 유발하는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먹고 예민한 분들이 막 운전하다가 졸리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거를 광고 문구처럼 앞에다가 적게 해주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졸음을 덜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 약들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졸리면 안 된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 알레르기 비염 환자. 이건 좀 중요한 문제가 감기는 사실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어도 어차피 감기인 분들은 나 밖에 못 나가겠어 집에서 잘래 하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는 뭐 1, 2주 정도 증상 나타나다가 없어지고 마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가을에 알레르기다 그럼 가을에 꽃가루 날리는 기간 동안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알레르기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약을 먹는데 매일같이 졸리다?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제 먹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뭐 하루 종일 졸릴 수가 있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드셔야 됩니다. 1세대는 감기약에도 들어가거나 비염약 중에도 감기가 같이 적혀 있는 그런 약 성분이고 2세대부터는 졸음을 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클라리틴이라고 하는 이제 로라타딘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르텍으로 알려져 있는 세트리진 성분인데 재밌는 게 세트리진 성분은 한 10%는 졸려요. 그러니까 10% 졸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명한테 이 약을 먹어보라고 한 다음에 테스트해보면 10명 정도는 졸리다는 분들이 나와요. 이건 이제 사실 세트리진이라는 약 자체가 족보가 졸린 족보예요. 그러니까 세트리진은 어떤 약에서 나온 약이냐면
하이드록시진이라고 하는 아주 졸음을 강력하게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이 약은 가려움증이 심할 때 알레르기, 그리고 가려움증 심한 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잘 듣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너무 졸리기 때문에 이건 밤에만 씁니다. 밤에 먹고 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이 몸속에 들어와서 간에서 대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대사체인 세티리진이라는 걸 찾아내 보니까 이 약은 같은 족보에 말하자면 아버지격인 하이드록시진은 엄청나게 졸린데 이 약은 좀 덜 졸려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세티리진이라는 성분의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 로라타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클라리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로라타딘 약도, 예를 들면 약국에 뭐 플로라딘 뭐 이런 동화약품에서 만든 뭐 그런 약도 같은 성분입니다. 근데 이 로라타딘 성분은요, 두 가지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한 알만 먹었을 땐 거의 졸리지 않아요. 한 알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게 하루 한 알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약은 만약에 두 알을 먹는다? 그럼 졸려요. 두 알을 드실 일은 없죠. 하루 하나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중추신경계, 뇌로 잘 안 들어가는데, 뇌나 뭐 척수 쪽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두 알을 먹는다? 그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졸음을 아주 안 유발을 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하루 뭐 한 알, 반 알 이렇게 원래 먹으라는 양만큼 사용했을 때는 졸릴 확률은 거의 높지 않은데,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로라타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듣는다고 하고, 제 경우에는 로라타딘은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차가 좀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개인차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약들에 따라서 좀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개인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럼 굳이 연구 결과를 떠나서 저는 제 자신한테 약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듣는 약이 있고 안 듣는 약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뭐 로라타딘은 잘 안 듣는 것 같고, 세티리진은 듣기는 들을 때도 있는데 너무 졸리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팩소페나딘만 씁니다. 문제의 약인데 뭐 저한테 팩소페나딘이 잘 듣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더 잘 듣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팩소페나딘 성분으로 넘어오면 이거 3세대라고 하는 약인데요. 3세대로 하기도 하고 또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에 그냥 포함시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3세대로 분류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팩소페나딘은 그 앞에 다른 약이 있었어요. 옛날에 셀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유한양에서 약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약에 조금 안 좋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심장 쪽에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정맥 부작용이 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라 그게 약이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자진 퇴출이 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 약도 먹으면 이 약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가 돼요. 대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 대사체가 팩소페나딘인데, 이게 원래 약보다 더 효과는 조금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재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알레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인데, 120mg은 처방 없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하실 수 있고, 180mg은 처방이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용으로 30mg도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 가서 처방 받으셔야지 돼요. 이 약의 특징은 이건 아예 중추신경계로 CNS로 아예 넘어가질 않아요. 뇌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졸리려면 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아예 졸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을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약은 다른 약하고 달라가지고 뇌로 잘 안 넘어가는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과일 주스하고 함께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뭐 감기약하고 과일 주스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거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하고 지금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혼동하셔가지고 잘못된 기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실 때는 이 상암동 정약사 유튜브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약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런 뭐 사과 주스,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데 들어있는 좀 신맛이 나는 성분들, 이런 성분들이 이 약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약을 만약에 알레그라 같은 약을 삼킬 때 과일 주스에다가 삼키시게 되면 과일 주스 때문에 약을 한 알 먹었는데 뭐 반알 또는 3분의 1알밖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해롭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효과를 못 보시니까 약값이 아깝죠. 약값이 제법 비싼데. 그래서
그 알레그라라고 하는 약, 팩소페나딘 성분의 약을 드실 때는 물하고 드셔야지. 과일 주스 중에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사과 주스 다 안 됩니다. 약효가 뭐 거의 3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 세트리진, 로라타딘, 그 다음에 팩소페나딘, 요 세 가지 성분. 약 이름으로는 지르텍, 그 다음에 클라리틴, 알레그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르텍 계열이나 또는 뭐 클라리틴 계열이나 이런 것들 효과 있는 분들, 그리고 졸음 유발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거 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국내 회사에서 만든 조금 더 저렴한 게 있으면 그거 드셔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연질 캡슐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알약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질 캡슐이 효과가 좀 더 빠르다, 흡수가 더 빨리 된다라는 이유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뭐 한 1,000원 정도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약들이, 알약을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약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녹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뭐 그래봤자 5분,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알레르기 약 뭐 매일 드시는 분들이 굳이 매일같이 연질 캡슐로 된 거를 드셔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다? 그럼 그냥 알약으로 돼서 드시면 돼요. 알레그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팩소페나딘 성분은 연질로 안 나왔죠. 그냥 알약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연질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연질이 좋은 분들은 연질 드세요. 연질 드신다고 해서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효과가 나는 조금이라도 빠른 게 좋아 하는 분들은 연질을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았잖아요. 뭐 이렇게 졸음 부작용이 좀 덜하면서 나한테 효과가 좋은 약을 찾았으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들은 꽃가루 날린 다음에 코가 막 이렇게 힘들고 비염 증상이 있어서 그 뒤에 드셔도 되지만, 미리 드시고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드실 때 효과가 더 좋은 약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내성 생길까 봐. 내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뭐 80년대 옛날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건 좀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매일같이 드신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 걸로, 뭐 1년 내내 먹어도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성이 생긴 것처럼 전에는 반알 가지고 됐는데 이제 한 알 먹어야 되느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공기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 때는요, 집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바깥에 날리는 꽃가루인데 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환기 안 하면 집안의 공기 질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환기를 창문을 여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에어컨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도를 낮추지 않고 그냥 공기만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낫지, 너무 자주 창문을 여시면 공기 중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특히 천식 환자들한테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가 바깥 대기에 지금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많다는 그런 일기예보를 들으셨을 때는 환기 자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항히스타민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으로 혹시라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관련된 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달아주세요.